두 번째 인물은요, 김건희 여사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권에서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야권에서는 워낙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공격을 줄기차게 해왔고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겠지만은 뭐 공개 활동이야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부인인데 또 해외 그런 일정도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조금 납득할 만한 그런 행보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이제 대통령실에 계속 그 문제가 됐었잖아요. 뭐 특별감찰관제든 예. 또 제2부속실이든 국민의 눈높이에서 분명히 생각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공개 활동을 중단할 때도 아무 말이 없었고 다시 재개할 때도 지금 아무 말이 없어요. 구렁이 담 넘듯이 어느 날 사라졌다가 공식 석상에서 또 어느 날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과연 저걸 납득할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명품백 수사만 하더라도 전담 수사팀 구상해서 신속히 어쨌든 수사 결과 내놓으라 그랬는데 그 뒤에 수사팀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검찰 인사 전면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국 지금 김건희 여사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서 이 국정이 동원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저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여권 전체가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방치하나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고 봐요. 대통령과 권력이 오만하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영부인이 이렇게 오만하냐 그런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처신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요. 국민들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대선 전에 뭐 알다시피 어쨌어요? 본인 뭐 문제 나오니까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동권력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공개행보도 하고 또 영향력도 발휘하고 그리고 명품법 터졌어. 안 나타났어. 대통령이 대리 사과한 거예요.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대통령 부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공개행보를 재개를 해. 그러니까 오만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영부인 역사상 국민들이 오히려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부터는 공개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도 좀 우습고 이제 총선이 끝났으니까 오늘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하겠습니다. 이것도 우습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조금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좀 자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야 뭐 김건희 여사만 나타나면 일단 공격을 해요. 그리고 반행적 공세이시. 그렇죠. 그리고 공세이구나. 습관적인 공격이고 또 삼인성호라 그러잖아요. 계속 하다가 보면 그런 이미지가 좀 좋지 않은 이미지를 자꾸 형성을 해서 좀 좋지 않은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이제 야당의 주장이 당연시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활동하지 않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건 맞다고 봐요. 아니 이렇게 용산 얘기가 나와서 수석님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대통령실 인사가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번에 대통령실에 기용이 됐거든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에 발탁된 걸 두고 야권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직접 구속시켰던 국정농단의 범법자를 사면 기용까지 하는 국민 무시 행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네 재활용센터에서도 쓸 수 있는 물건만 재활용하지 써서는 안 될 물건이나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물건은
폐기 처분합니다. 이 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정호성 비서관은 그때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핵심 측근들이죠. 그분이 잘 아시죠? 잘 알죠. 제가 정무수석 할 때 예. 같이 일을 해보면 성실하고 유능한 분이에요. 또 제가 이제 저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여러 번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판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관련 사건으로 해서 수사 기록을 다 읽어봤는데 이 정호성 비서관의 경우에 그 본인이 처벌받은 내용 자체가 개인적인 뭐 비리가 있다든가 또는 개인적으로 잘못한 일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사에 참여했던 윤석열 대통령 또는 수사팀도 그런 점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하면서요? 근데 이게 인사라는 건 어쨌든 메시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 인사의 메시지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만큼 통이 큰 사람이다? 이걸 과시하고 싶어서 처벌했던 사람을 다시 기용한다. 근데 저렇게 과거로 퇴행하는 인사를 한다는 건 결국 총선 결과가 무엇이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마이웨이 하겠다. 이런 걸로밖에 읽히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진 마음의 빚을 저런 식으로 갚나? 일각에서는 약간 이제 뭐 조롱성 얘기로 탄핵 유경험자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채용하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저 인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물론 개인적으로 유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능한 사람이 없어서 저 사람을 반드시 써야 될 만큼 대한민국의 인재풀이 좁은 건 아니거든요. 시민사회 수석도 박근혜 정권 시절에 춘추관장을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어서 시민사회 비서관을 국정농단에 하수인이었던 분을 쓴다는 거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잘 모르겠고요. 앞서 김건희 여사 얘기를 조금만 제가 더 하면 야당의 이런 문제 제기가 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검찰 포토라인에 쓰면 됩니다. 공개 소환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든 처분 결과를 내리면 됩니다.